선대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유물. 그 흔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계의 불가사의. 오랜 시간 동안 외계 생명체 혹은 과거 우리보다 더 발전한 초고대 문명의 유산이다 라고 상상해오던 것들은 고고학적 발견과 과학적 분석 그리고 실험 앞에 그런 미스터리들이 해결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발전 속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 시작은 193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해군은 쉬피어와 존슨에게 페루 남부 상공을 직접 찍어와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천천히 비행을 하며 사막 같은 땅을 찍고 있던 그때 무수히 많은 비행 활주로 같은 선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 최초로 발견된 미스터리 나스카 라인입니다. 우리는 나스카 라인에 대해서 그냥 도형이 있다, 그리고 동물 그림 같은 게 있다 이런 정도로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나스카 라인이라는 명칭이 붙었던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정교한 직선의 라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선 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비행기의 활주로 같았거든요. 최초 발견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나스카 라인, 도대체 언제부터 만들어졌길래 발견이 늦게 됐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놀라지 마십시오. 2200년 전. 기원전 200년부터 나스카강 유역의 저지대에 발달된 문명을 자랑한 고대 민족으로서 서기 650년 어떤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럽게 멸망한 문명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어떻게 최소 1300년 이상 베일 속에 감춰져 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방금 여러분이 보신 이유와 같습니다. 너무 큰 규모의 땅에선 그냥 일반적인 선들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걸 보면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이상하게 그린 그림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모습으로 보시면 무수히 많은 선들 사이에 어떤 게 곡선이고 어떤 게 직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규모의 그림으로선 땅에선 선 이외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보고 싶다면 무조건 하늘 위로 올라가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처음 연구한 학자는 1948년 미국 롱아일랜드 대학의 농업경제학자였던 폴 코삭 교수였습니다. 그의 기록에 따르면 태평양 연안과 안데스 사이에 있는 나스카 평원에는 첫째, 의미를 알 수 없는 900여 개의 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치 비행 활주로처럼 길게 직선으로 뻗은 최장 길이 48km에 이르는 도형이 800여 개 이상 존재한다. 둘째, 곡선의 모습들이 포착된다. 지름이 무려 100m가 넘는 나선형 모형으로 보이는데 이런 기하학적 도형들이 최소 300여 개 이상 보고된다. 셋째, 하나의 줄로 이어져 있는 50m 규모의 대형 거미, 134m가 넘는 거대한 새, 그리고 말린 꼬리의 곡선이 좀 특이했던 100m 크기의 원숭이. 나스카 문명에선 바다의 신이라고 불렸던 크기 65m의 범고래. 이렇게 동물, 식물의 그림이 70개 이상 확인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스카 라인에는 사람의 모습,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인류의 느낌과는 살짝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형체가 서울 면적 3배 1300제곱킬로미터에 퍼져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림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발견하기가 힘들었겠지요. 이 안엔 무수히 많은 직선들도 존재합니다.
폴 코삭의 연구를 뒤이어 독일인이었던 마리아 라이에가 이 연구를 계속 이어가며 결국 좀 더 발전된 연구 내용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늘에서만 관측되는 그림, 너무 거대한 그림, 나스카 라인이다 라는 명칭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되었죠. 나스카 라인의 최대 미스테리 첫 번째,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앞에서 분명 나스카인이 만들었잖아 라는 내용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려져 있죠. 초기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200년부터 나스카인이 만들었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연구를 시작하다 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나스카 문명보다 200년 앞선 기원전 800년 파라스카 문화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들도 대거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즉 나스카 라인이 나스카 문명 시대에 만들었다라고 확답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연구로서 생성 연대를 체크해봤더니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 훨씬 그 전이다라는 게 이제서야 알려진 내용이었죠. 그럼 명칭 자체는 나스카 라인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두 문명이 합쳐지는 내용입니다. 해서 후대의 문명인 나스카의 이름을 딴 것뿐이었죠.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도대체 이 라인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 대칭도 어떻게 보면 완벽하고 직선이라는 게 꼬불꼬불하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라인을 긋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는 게 학계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곳은 사막으로 젓갈색 자갈이 깔려 있는데요. 그 자갈들을 옆으로 걷어내면 그 내부에 하얀색 모래가 보입니다. 즉 그냥 자갈만 걷어내면 하얀색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하얀색 라인만 쭉 따면 직선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죠. 그리고 아니 그렇게 단순하게 만들면 어떻게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보존이 됐을까가 궁금하실 텐데 나스카 지역 자체가 특유의 건조한 기후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변형이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실제로 1년에 비 오는 시간이 딱 20분밖에 되지도 않고요.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 환경이 그동안 만들어 유지를 해오고 있던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만 가지고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지? 만들 수 있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을 연구하던 학자들에게 특이한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 바로 말뚝과 밧줄이었습니다. 말뚝과 밧줄로 만들었다는 건 일종의 컴퍼스 원리로 그을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게 유추가 가능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중심원의 말뚝을 받고 50m 줄을 이어서 쭉 돌아가면 동그란 모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갈만 옆으로 툭툭 쳐내면 되니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좀 어렵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 같은 조그마한 그림을 그리고 각 포인트 지점별로 찍어 양쪽으로 그 모양을 확대시키면 됩니다. 4배면 4배, 3배면 3배, 2배면 2배. 그렇게 말뚝과 밧줄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크기를 확장시켜 가다 보면 이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나스카 라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깁니다.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 크기를 어떻게 완성을 하고 그게 완성이 됐는지를 아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 비행 기술이 없었습니다. 만드는 사람조차도 이 모양이 자기가 계산한 대로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어떻게 추측할까요?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만들었지만 위에서 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만들었다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에 대해 학자들이 놀라운 주장을 하나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주장은요. 현재까지 반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하늘을 날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늘을 날아서 직접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만들어졌다, 어떻게 완성이 됐다, 이걸 볼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말이 되는 내용일까요? 세 번째, 초고대 문명의 증거입니다. 학자들은
이런 기구, 이런 모양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하나 확인하게 됩니다. 거대한 자료, 거대한 그림, 거대한 선, 그리고 그 안에서는요, 꼭 보이는 검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우측 중간쯤에 보이시는 검은 점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바로 이것. 이게 실제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연구를 해봤더니 거대한 구멍이 하나씩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구멍은 지름은 약 10m 정도였고요. 꺼멓게 탄 흔적입니다. 꺼멓게 탔다는 게 뭐냐면 돌 같은 게 모여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분명 열 때문에 검게 탄 흔적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나스카의 무덤에서 발굴한 유물들 중에는요, 직접 짜서 있었던 직물들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한 돗자리 같은 거였죠. 그런데 그 돗자리 크기가 매우 컸습니다. 헌데요, 그 직물이 보통 직물은 아니었습니다. 현대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낙하산의 소재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는 그 구멍 자체에서 더운 공기와 기구를 부풀려서 올라가는 화덕, 즉 더운 공기와 찬 공기의 비중 차이로 하늘을 날도록 하는 열기구가 존재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열기구는 1783년 프랑스의 몽골피해 형제에 의해서 최초 개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로부터도 1200년 전, 기원전 500년에서 나스카인들이 이걸 썼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저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증명을 해냈습니다. 전직 우주조종사 짐 우드맨이 그 직물을 똑같이 쓰고 당시에 있었던 천 소재였지요. 그리고 양쪽 옆으로 해서 밧줄을 연결을 하고 밑에는 카누 같은 걸 깔아놓고 열기구 실험을 해봅니다. 정말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려 14분 동안 상공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즉 당시의 기술력으로도요,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내용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그럼 저 불을 피운 흔적은 그럼 뭔데? 에 대해 얘기도 못하고, 저 좌우 대칭부터 저걸 누가 관리 감독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문제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런 걸 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음모론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봐봐, 외계인도 있고 막 동물 그림도 있고 그림들 많잖아. 저거 외계인이야. 하지만 실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직선 라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가에 대해 더 많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라인의 정체 때문이었죠. 해서 이 라인 자체를 물이 흐르는 거를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 그렸다라는 가설도 있고요. 하늘에 보이던 은하수를 그대로 따다 그렸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경계선, 즉 선의 경계선이라고 해서 고대 페루인들이 믿었던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문, 암호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또는 각 부족들이 갖고 있었던 과시용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직선이 제일 많다. 공중에서만 보인다. 외계인들이 착륙할 수 있는 표지판, 즉 활주로다라는 내용이었죠. 이를 처음 주장한 건 스위스의 학자 에리 폰 다니켄입니다. 즉 우주선의 활주로로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 어딘지 알려주었다라는 이론을 펼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선 제대로 까였습니다. 공상과학이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착륙장이라고 보기에는요,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모습 자체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산맥에도 있고, 또 자갈 같은 걸 옆으로 해서 만들었고, 폭도 그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공간입니다. 이런데 비행기 함부로 착륙시키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정도 고도의 기술이 발전된 만약 외계 비행체라면 그냥 내려왔다 그냥 올라가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지금 비행기처럼 활주로 같은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활주로가 필요하다. 활주로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 등도 필요합니다. 없습니다. 즉
활주로라고 표현하는 말 자체는 좀 말도 안 된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런 모든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미스터리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발전했던,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문명 발전일 것 같은 이 나스카 문명은 글자가 없었습니다. 즉 기록이라는 게 없었다는 것이죠. 해서 이런 내용들을 따로 적어 놓은 적이 없이 유물들만 출토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해내려온 얘기조차도 없습니다. 해서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답은 지리적인 문제냐, 천문적인 문제냐, 종교적 의식이었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붙게 되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도 모르며 어떻게 완벽한 대칭을 이뤘는지도 알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었죠. 분명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맞을 겁니다. 전 이루 미스터리 극장의 김원희였습니다. 뒷이야기에서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걸 왜 뒤로 뺐냐면, 저는 이게 미스테리하다는 거에도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역사적인 기록이고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게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외계인이고 이렇게 사람 모양 같은 게 그려져 있어서 이거 외계인이다, 그래서 외계인들한테 고마워서 위에다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게 사실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좀 있는 게, 범고래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기원전 문명에서 원래 그렸던 그림이에요. 원래 이게 유물 출토가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약간 죄송해요, 이거 뒷이야기니까 약간 짱구는 분말려에서 나오는 그림 같은 그런 그림체로 그렇게 그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그대로 크게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이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이건 뭔데라고 하실까봐, 이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유물에도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하는 가장 최대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크게 그렸다라는 건데, 그 그림을 왜 저렇게 크게 그렸냐라는 문제는 진짜 미스테리한 거예요. 왜 그랬지에 대한 거. 그래서 저거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부족들끼리 더 그림을 과시하기 위한 용도였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또 어디서는 기우제를 지낸 거다. 아까 여러분하고 보여드렸던 여기 불구멍 같은 거 있었잖아요. 저거.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열기구를 좀 부정하고 있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열기구가 아니라 저 그림을 완성을 하고 기우제를 지닌 거 아니냐. 화덕도에서 기우제를 지니고 기우제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한 거, 비가 너무 안 내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이제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실제 진짜 열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띄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생각으로 한 거지 당시에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다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붙죠. 그래서 의식이다, 종교적인 거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붙어요. 다만 확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있고요. 아직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봤던 피라미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다더라, 어떻게 만들었다더라, 이게 많이 밝혀져 왔잖아요 지금까지. 버뮤다도 마찬가지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재도 아직도 말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뒷이야기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게 안 지워진다고 하잖아요. 아니, 지워졌어요. 많이 지워졌어요. 저게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흐릿흐릿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진하잖아요. 진한 게 발견된 것도 있는데 학자들이 그걸 발견하고 나서 어딨지 하고 찾아다니면서 여기 또 있네 해서 그걸 이렇게 자갈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에서 자갈들이 흐트러진 걸 옆으로 톡톡 쳐내면 그 라인이 다시 나오잖아요. 그렇게 돼서 그게 진하게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고 현재 학자들은 5%밖에 발견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도 더 찾아야 되는데 이제 한 5% 정도 발견이 됐다. 최근에도 수십, 100몇 개인가 발견이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찾고 있어요. 아직도 많이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근데 되게 많이 그린 거예요. 진짜로 이게 조금 그린 게 아니라 아주 많이 그렸다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지금 제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뭐였지? 거미가 아닌데 뭐 이렇게 도마뱀인가? 그 꼬리가 잘렸어요. 막 도로 내고 이래가지고 도로 내고 뭐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현재 뭐 이제 개발 그리고 거기서도 무슨 산업공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대한 막고는 있는데 열심히 찾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페루는 저걸 처음에 페루 정부가 저걸 받아들였을 때는 개무시를 했대요. 뭔 소리야 하면서 거의 뭐 씹다시피 했는데 저게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걸 알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독일인 그 분한테 마리아님한테 뭐 훈장까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문화재를 찾아낸 거니까 그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도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역사적인 내용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저도 미스테리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초고대 문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 다 역사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도 다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피라미드 그러니까 사실 죄송합니다. 이집트 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보면서 자신들의 역사로 이해를 하고 역사적인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UFO야. 야 거인이 탁 해준 거야.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데 자기들은 그걸 연구하고 있고 역사적인 걸로 바라보고 있는데 문명인데 니들은 뭔데? 이렇게 되는 문제가 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과거에 이제 문명들 있잖아요. 만들어진 우리는 뭐 기록이 원래 기록의 국가다 보니까 기록이 많이 남았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더 이전의 기록이 많이 없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없는 기록이 뭐 가야, 백제 이런 거 진짜 많이 없죠. 뭐 유물은 있지만 그걸로 유출을 하는 거잖아요. 뭐 발해도 마찬가지고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 안에서 내용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이제 미스터리라는 걸로 많이 변화가 되겠죠. 외국에서 보고 멀리서 바라보면. 그래서 이 내용도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외국에서 뭐 예를 들면 신라를 바라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야 신기하다. 정말 외계인이 도와준 거야.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계인이 도와준 증거 봐봐라. 궁궐 짓는 거 봐라. 나무 짓는 거 봐라. 나무를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궐을 짓고 그 안에 어떻게 만드냐. 석굴암 각도 봐라. 이 돌을 이렇게 깎는 게 말이 되냐. 초고대 문명이다 이거. 너 산 위에다가 만들어봐라. 만들 수 있겠냐. 그래서 산 위에다가 저 돌은 어떻게 갖다 모았냐. 야 이건 초고대 문명이다. 야 이거 봐라. 겁나 크지 않냐. 무슨 그 옛날 시대에 어떻게 뭐 청동 같은 걸 어떻게 다 재련해가지고 이런 걸 만드냐. 옛날에 신라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 박물관 가보시면은 그 처마라 그러나 그 왕궁 옆에 이렇게 달아놓는 거 있잖아요. 뭐 죄송해요 멍청해서 이거 겁나 커요. 진짜 크거든요. 그 외국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야 저걸 어떻게 만들어? 저걸 어떻게 위로 올렸어? 거인이 했네. 거인이 잡아서 이렇게 껴준겨.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로 우리 나름대로서 만들어내고 문화재로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들인 건데 그건 우리를 역사로 하는 거잖아요. 역사로 우리나라는 접근하지만 그게 외국에서 바라보면 외계인이야. 야 옛날에 쟤네들도 기록이 있대. 뭐 뻥 해가지고 이상한 비행체가 하늘을 날아다녔대. 외계인 있는겨.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실제 얘기예요. 농담 같으시죠? 저도 본 거거든요. 외국 커뮤니티를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근거를 뭘 제시하고 있냐면 이거 아세요? 그 가평에서 찍힌 사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리타작하는 사진이 있어요. 되게 옛날 느낌 나죠? 그 뒤에 약간 처마 기와 같은 거 보여요. 옛날지. 그 위에 뭐 날아가는 거 찍혀있는 그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외국에서 그걸 증거라고 들이밀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게 되게 어이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신라 시대에 있던 가옥하고 가평 가옥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시기적으로도 역사적으로 다른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고 들어와서 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들끼리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걔네들은 잘 모르니까 역사를. 그들은 우리 역사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집이네? 진짜 똑같네?
있네? 이건 달아주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고요. 저 외국에서 음모론 제일 많이 본 것 중에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과 기술력이 늘었잖아. 우리가 51국의 외계인 감금했다는 얘기 있죠. 우리나라한테도 그런 얘기하는 외국인들 많아요.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력과 기술 발전력이 온 이유가 우리나라에 외계인이 있고 외계인을 감금해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땅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땅굴 같은 거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막 발견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음모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거 뭐랑 똑같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랑 되게 똑같은 내용들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론을 접합을 시킬 때 그런 흔적들을 찾죠. 우리 내용 잘 모르면 그런 내용들을 찾아서 섞는 거예요. 섞어서 하는 거고, 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봐봐, 구글어스에도 안 나와, 지도에도 안 나와. 우리나라 군사시설 안 나오지. 군시설이 함부로 공개되진 않아요.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네이버 지도에서 군 관련 어디 현장 안 나오지. 누가 군대 그거를 우리는 알지만 군대가 어디 있는지 그 근처에 살면, 아니 누가 공군 전투 10뱅 단위 수원 어디에 있어요? 이걸 누가 알려줘요? 그런 걸 거기 안 깔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거 봐라, 감추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케이스지 않아요, 여러분? 역으로 쭉 바꾸면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잖아. 많이 들어본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이 만들어져 가요. 조금씩 덧붙여지고, 그게 진짜인 양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 개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 개소리야, 미쳤나, 이런 느낌처럼 들리는 느낌이에요. 물론 외국에서는 51구역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들, 그 나라 사람들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요. 워낙에 음모론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그 네바다주 사막 그 근처에 그 유튜버들 외국인 유튜버들 가서 24시간 거기다가 그 라이브 방송 띄워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 찍고 있으면서, 그거 원래 불법이잖아. 그 자꾸 드론 띄워가지고 막 입장 바꿔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군시설에다 드론 띄워가지고 찍는다, 거의 이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잖아, 가끔씩 이렇게 뭐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군 내부가 보이는 그런 장소들도 있잖아요. 가끔 보면 거기서 카메라 딱 설치해가지고, 자, 몇 사단 24시간 라이브 방송 중,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가만 안 있겠죠? 진짜 가만 안 있겠죠, 아마?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100%가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워낙에 미스테리를 좋아하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사실 별것도 아닌 거에서 음모론을 느끼는 경우도 좀 있어요. 51구역에 들어가면 총 맞는다. 총을 진짜 맞을지는 모르겠어. 거기서 위협하니까. 총 들고 위협하니까. 우리나라 군부대 앞 가도 그러거든요. 군부대 앞에 가서 이제 약간 그 BJ처럼, 크리에이터처럼 삼각대 들고, 형님들! 이러면서 그 앞에 들어가시면 그 앞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당연히 총도 들고 있고 앞에. 그죠? 초소가 있으니까.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어디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군시설을 누가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좀 다른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고, 군 내부에 대한 내용들이 비밀에 있다는 거는 뭐 사실 우리나라 군필자분들 다 아시죠? 각자 갖고 있는 썰들 있잖아. 들어본 거.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좀 신기한 썰들 많아요. 우리 이제 군 갔다 오신 분, 그 기밀이니까 말씀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알잖아. 기밀인데 우리나라가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있죠. 똑같이. 그러니까 물론 거기 진실도 있을 거고, 제가 모든 걸 다 부정한다라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면은 좀 애매모호한 내용들도 있고요. 당연한 건데 왜 신기해하지라고 느껴질 때도 사실 있죠. 다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뒤에 이런 걸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나스카 라인은 진짜 미스테리한 게 맞아요. 그냥 인간이 그렸잖아. 그게 뭐가 미스테리해.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어떻게 가능했지? 그때 당시에 그럼 이게 좀 우리보다 열등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사실 초고대 문명이라는 말을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초고대 문명은 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우리 과학기술로 증명 못하는 거, 우리나라 석굴암 뭐 그런 거 초고대 문명이죠. 사실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도 다 있어요. 지금 기술로 만들 수 없는 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건 역사이고 문화예요. 근데 그런 거는 현대인들이 모르잖아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보자면 그런 기술력들이 어선가 끊어진 거잖아요. 대가 끊어졌건 사라졌건. 그래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초고대 문명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뭐라고 할까? 저도 많은 오파츠도 보고 했지만 초고대 문명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옛날에 있었던 걸로 초고대 문명 이야기를 했다 많이 깨졌어요.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오파츠 아닌데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 넘어오면서 그 스페인 벽화 얘기하고 막 이러다가 또 깨지고 막 이렇게 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느끼는 초고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초고대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냥 우리한테 없는 기술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기술력. 진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몰랐다가 옛날에 뭐 옛날 뭐 한 닦아놓고 뭐 한 고려시대 때 비행기가 있었대. 초고대 문명이죠. 놀랍지. 그걸 뭔데? 이럴 수 없잖아. 그거 보고 기술력이 있었구나 이거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초고대 문명이겠죠.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 같은 느낌. 아 이게 진짜 이게 한번 중간에 뭐가 끊겼었구나. 옛날에 있었다가 이제 생겨났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네, 저는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